자, 그럼 봅시다.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전자기력은 다 끝났고, 전자기 유도에 대해서 설명을 중간까지 했었어. 디귿장 전선 전까지. 그래서 문제도 체크해드렸는데, 여전히 역시 아직 안 푸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항상 명심해라. 자기 것이 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강의든 어떤 수업이든 듣기만 해서 되는 수업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그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취급하냐면 남을 죽이는 자, 남을 때리는 자, 남을 사기를 치는 자, 남에게 도둑질하는 자. 난 다 괜찮다고 생각해. 그것도 부지런해야 하는 거니까. 가장 나쁜 사람은 게으른 자죠. 왜? 누구를 때리더라도 부지런하게 때리는 거야. 응? 그래서 항상 부지런하지 않고서 게으른 자가 물리 공부하지도 않고서 물리 어렵다. 그게 난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자기 걸로 만드는 자 하시기 바라고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되니까 스스로 알아서 꼭 해주기 바라요. 자, 일단 전자기력에서 문제 좀 중요 문제를 좀 보면요. 103쪽에 3번 같은 경우에 보자. 103쪽에 3번을 보시면 봐봐. 주목.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얘기죠. 자기력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다. 그러면 요 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읽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접선에서의 자기장을 그대로 화살표로 표시하면 된다고 했었지. 이게 요 점에서의 자기력선의 방향, 자기장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 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왼쪽 전선은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전선 밑으로 내려간다. 이때 여기다가 판자를 이렇게 놔두고 그 위에서 자기장 방향을 찾으세요. 그러는데 일단 보이젠 아트가 필요하고요. 보이젠 아트. 됐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또로로 해놓고 자 여기 P점과 그 다음 여기 Q점에서의 자기장 읽으세요 이렇게 했죠? 먼저 왼쪽 전선에서는 이렇게 감기죠? 이렇게 잡으니까 완전히 반대가 됐군.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 전선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른쪽 전선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일단 이러한 동심원을 크게 확장해 생각하면 빙빙빙 되다가 그렇죠?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어때요? 순간적인 접선 자기장 이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요 내려가는 전류에서는 이렇게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면 어때? 점점 오면서 거리가 머니까 접선의 자기장이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둘의 전류의 세기는 문제에서 어떻다 그랬어? 같은 전류지? 그러므로 거리가 먼 얘가 더 작다. 그럼 둘의 합성 자기장은 어디를 향한다? 남쪽을 향한다. 그래서 P점은 남쪽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Q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니까 역시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Q점은 자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니까 순간적인 자기장의 방향은 이 직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으니까 자 이렇게 동심원 그려지면서 요 접선의 자기장 그린다. 그래서 둘의 합성 자기장 생각하니까 또로띠리에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 합성 자기장이다. 그러므로 Q는 북쪽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P는 남쪽, Q는 북쪽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 뒷장에 104쪽에 보시면 이상하게 4번을 많이 틀리는데 이게 그림이 좀 구려서 그러나 봐. 104쪽에 4번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이때 여기를 5점이라고 해놓고 여기도 전류 I가 있고 여기도 전류 I가 있다. 그래서 요 5점에서의 요 점에서의 자기장을 읽어라 이렇게 됐고 여기도 전류 I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먼저 하나씩 다들 잡아보면 전부 다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손을 이용하는 거죠. 전류엔 자기장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결국은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얘도 시계 방향. 그런데 요 점을 생각하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접선의 자기장 생각하고 요거에 의해서도 윗부분은 오른쪽이니까 접선의 자기장 이건데 거리가 똑같고 전류색이 같으니까 결국 합성 자기장 둘에 의해서만 얼마가 돼? 제로가 되는 거지. 자 이것까지 생각해 주는 건데 일단 요거는 볼 필요가 없어지니까 자 요거에 생각하니까 요렇게 돌아가서 결국 윗방향이 되네요. 그래서 얘에 대한 자기장색이 요것이 바로 합성 자기장이 될 것이다. 그럼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자기장 세기는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장 세기와 관련되는 거 전류에 한 자기장이니까 일단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나 뭐에 반비례한다? 거리 반비례. 그런데 요 한 칸이 D라 그랬으니까 얘는 ED가 되겠지? 그래서 ED. 그 다음에 이 코를 만들고 싶다? 자 우리는 김상수 하나 이상수 하나? 김상수. 그래서 김상수 써주면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거기에 있는 3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문제? 그래 7번 문제를 보자. 이번에는 자 105쪽에 7번 문제인데요. 여러분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행한 전선 이렇게 두 개가 있네. A 전선 하나가 있고 그 다음 B 전선 하나가 있어. 자 A 전선은 10A라 그랬고
B 전선은 20A입니다. 일단 나라는 전선이 놓이면 물어보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걸 예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생각하는 거지. 전선 두 개가 있다. 어느 점을 찍어놓고 뭘 물어보는 거야? 합성자기장 물어보겠지. 각 전선에 의한 합성자기장. 그 다음 또 하나는 서로가 나라라는 전선끼리 서로가 무슨 반다 그랬어요? 전자기력이 생기는데, 그치? 서로 간의 방향이 어때? 반대죠? 그럼 이거는 서로 간에 인력이 된다 그랬어? 청력 된다 그랬어? 청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볼 것이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는 0, 그 다음 L, 여기는 뭐 마이너스 L 이렇게 나왔어. 자, 먼저 문제로 들어가자. 기억번, 두 직선도서 받는 자기력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청력으로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번은 맞았고요. 디귿번에 직선도선 A는 B보다 큰 자기력을 받는다. 전자기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력이라는 것은. 자, 야, A하고 B하고 서로 간 청력이라는데 A가 B를 미는 힘이 더 커, B가 A를 미는 힘이 더 커. 똑같죠? 그렇죠. 왜? 경. 그렇죠. 서로 간에 주고받는 한 종의 힘이라고 썼죠. 작용, 반작용. 그래서 힘의 크기는 똑같다. 그러므로 디귿번은 틀렸다. 자, 니은번을 보면 마이너스 L점에서 자기장은 제로다 그랬는데, 자, 마이너스 L점을 보면은 지금 A전선에 의해서는 또 휘어 감아봐. 앙페르 오른손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는 이렇게 나타나고요. B에 의해서는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네. 그럼 A전선은 왼편은 올라오는 거야. 분명히. 자, B전선은 분명히 왼편 들어가는 거야. 멀지만 작용을 해. 들어가는데 봐둘 것은 거리가 2배가 더 머니까. 그죠? 자기장이 더 약할 것 같은데 전류 세기는 또 몇 배가 더 커? 2배 더 크죠? 그러므로 쌤쌤이 돼서 둘의 크기 똑같으니까 쌤쌤으로서 자기장 얼마다? 제로다. 합성자기장은. 그래서 니은번은 맞았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106쪽은 전동기 원리 내용 설명한 거 그대로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 전자기도 봅니다. 자, 우리 108쪽에서 전자기도에서 캐치 콕콕. 자, 거기 중간에 있는 부분까지 했었지. 자, 전자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 전자기도의 핵심어? 이게 없으면 이 단원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뭐라 했어요? 자속의 변화. 자, 빨리 자속의 변화. 자, 에브리바디 자속 변화. 자, 영어로 빨리 델타 파이. 에브리바디 델타 파이. 이게 없으면은 이 단원은 공부할 필요 없어지는 거야. 이 유도의 모든 원인은 바로 뭐다? 자속의 변화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자. 자, 체크한 문제 중에서 113쪽에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중요한 얘기니까. 자, 113쪽에 자, 3번을 먼저 보면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과 관찰 결과다 그랬죠. 자, 갑을 보면 문제를 풀어봤다는 전자에서 설명을 합니다. 수능 3번, 113쪽에 3번이야. 자, 가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렇게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어. 그래놓고 자석의 N극을 일자로 속력 V로 들어가게 하죠. 그럼 N극이 접근하니까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야 되겠지. 위에 무슨 극 돼야 되는 거야? N극 돼야 되겠죠. 그렇죠. N극이 만들어야 되겠죠.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야 되니까. 그럼 이 N극을 만들기 위해서 앙페로 오른손 잡으니까 이게 바로 뭐의 방해다? 유도전류 방해 되는 거야. 들어올 때는. 그래서 이렇게 유도전류가 흘러. 그런데 이 N극이 통과하고 나서 이제 N극의 뒷공무늬는 S극이 있으니까 S극이 나가려고 그러겠지. 가지마, 가지마 하고 잡아야 되죠. 그럼 코일의 밑에는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N극. 그렇죠. 까지마 하고 딱 잡아야 되니까 위에는 S가 될 것이고 그럼 다시 어떻게 잡아? 이렇게 잡죠. 그러므로 유도전류 방향은 이쪽이 된다. 결국 여기다가 검유계를 연결한다면 검유계 바늘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니까 왼쪽 오른쪽 한 다음에 통과 이후에는 뭐가 되겠어? 다시 0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전류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유도전류 방향이 두 개를 가르치는 0점을 두 개 가르치고 나서 나중에는 0점을 가르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 가에 해당하는 실험 결과는 A, B, C 중에서 뭐가 돼? C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번을 봅니다. 자, 나번에 대한 별표 전환. 이거는 중요한 거고 쌤 혼자 스스로 소박하게 찍고 있는 거다. 나번은.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세 가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개의 문제가 들어있고 이것 자체가 내용이에요. 실험이고요. 알겠죠? 자, 나번은 별표 쳐놔라. 자, 지금 얘가 이렇게 코일이 하나 이렇게 있어. 검유계가 있고 그 다음 여기도 코일이 또 하나 이렇게 존재하죠. 아트, 뛰어난 아트. 자, 이렇게 전지가 있네요. 이거를 1차 코일이라고 그러고 이걸 2차 코일. 자, 칠판 봐봐. 그러면 1차 코일에는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한 눈깔 뜨고 봐봐. 흘러 안 흘러?
흐르는 거지 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게 전류 방향이야. 그럼 전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발생하겠어? 자기장 발생하겠지? 자,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바로 요 방향이 자기장 발생하는 거야. 이게 전류 방향이고.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되겠죠. 어우, 아트 오늘 된다. 됐죠? 그럼 이런 자기장이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 거야? 2차 코일에다 영향을 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2차 코일에는 전기가 유도되겠니 안 되겠니? 유도가 되려면 뭐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 자속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직류라는 것은 어때요? 전류가 일정한 값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정한 전류니까 이 만들어진 노란 자기장도 일정하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유도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 실험처럼 여기다 스위치를 연결하면 얘기는 틀다 이거죠. 스위치를 연결하면 스위치 온 하는 순간에 결국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 이렇게 되는 거지. 변화가 있는 순간이잖아. 흐르기 시작 자기장 와 만들기 시작 이렇게 되니까 2차 코일에 갑자기 들어가는 자석이 막 침투가 생기지. 그럼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야 되겠지. 어떤 방에 자기장 만들어도 2차 코일은 나오는 거야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게 만들어지니까 어떤 걸 만들어야 돼?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 스스로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유도 전류의 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된다. 스위치 온 하는 순간에. 근데 스위치를 닫고 있어요. 스위치를 닫고 있으면 그때는 아까랑 얘기 똑같은 거지. 유도 발생 안 하겠지. 오케이? 물론 스위치를 떼면은 그것도 변하지. 자, 떼는 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변화가 반대니까 유도 전류가 반대로 올 것이다. 근데 실험 나에서는 닫는다. 디기디기 넣잖아. 닫는다 그랬으니까 닫는 순간과 연결되는 순간이니까 검육에는 어느 한 눈금을 가리킨 이후에 다시 0점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겠죠. 닫는 순간만 눈금을 가리키고 돌아온다. 그래서 실험 과정에 뭐에 해당하겠어? C가 아니라 뭐죠? A가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답을 봅니다. 문제 안 푼 사람 체크하지 말아요. 답을 보시면 자, 이거 분명히 이제 아까는 살짝 봤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야. 뭐라고 썼었니 그때? 응? 바로 여기 전까지 공부했는데 이게 무슨 도선이라 그래? 디귿장 전선, 디귿장 도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미리 풀게 보는 것은 뭐냐면 그 디귿장 도선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충분히 풀어내어라 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야. 뭘 공부해왔니? 이게 아니지 항상 모든 거는. 문제 안에서 찾아내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막대는 이렇게 있다 이거야. 이렇게 이래놓고 이런 자기장이 쭉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장이 이렇게. 자, 그래놓고 일단은 문제에서 중요한 말에 미쳐야 돼요. 자, 답원에서 중요한 말에 뭐가 중요한 말이 되겠어? 답원 실험 과정에서. 그렇지. 일정한 속력. 되게 그렇죠. 일정한 속력. 이게 바로 문제 핵심 주제어야. 얘가 지금 이렇게 일정한 속력 V로 움직인대. 그러면 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야 봐봐. 막대전선이 여기 있을 때는 자 자속 몇 개예요? 자 눈깔 뜨고 세봐.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4개지. 그러다 오른쪽 움직여 몇 개야? 8개지. 그 다음 몇 개? 몇 개? 아 짐도 안 나가 대답 안 하면 몇 개? 안 나가 안 들려. 몇 개? 안 들려. 아! 자 발성연소. 아! 자 팔로미 해보래. 아! 미친 거야 나 지금. 자 자속 몇 개 이러고 있으면 안 들려. 몇 개? 아이 수업 안 해. 안 들려. 몇 개? 4개. 그렇지. 그 다음 몇 개? 그 다음 몇 개? 그 다음 몇 개? 그렇지. 얘네들을 갖다가 막대전선 오른쪽으로 쓱 움직이면은 자속이 증가하지.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스스로 어떤 걸 만들려고 그러겠어? 안 돼! 하면서 어떤 걸 만들어? 나오는 걸 만들려고 그러겠지. 들어가는 양이 증가하니까 나오는 걸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뭐의 방향이야?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는 유도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게 될 것이다. 아까 본격적으로 이따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결국은 문제에서 일정한 속력이란 말은 뭐냐면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일정한 속력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속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을 생각해 보아라. 전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거 자체가. 그치? 그러면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은 시간당 자속 변화율이라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자석 변화율이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 유도 전압이 일정하다. 그래서 유도 전압 일정하다. 뭐 물론 부호까지 따지면 역방향 생각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지만 절대값 생각하니까 유도 전압 일정하다. 그럼 어차피 오묘 법칙이니까 이걸 뭘로 나누면 전류가 되는 거야? 저항값으로 나누면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역시 이게 전류랑 비례하니까 전류도 일정하다. 그러므로 얘는 검육의 바늘이 일정한 눈금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다 같은 게 뭐다? B가 답이 되는 것이다. 실험 결과가. 그래서 B가 답이 되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뒷장 114쪽을 봅니다. 자, 114쪽에서 1번은 여러분 직접 할 수 있을 것이고요. 2번을 봅니다. 다음 중 유도 기제를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자, 코일 속에 자석을 넣었다 뺄 때 그럼 낼름 변화가 있는 거지. 그죠?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 2번 자석사에서 코일이 회전할 때 자, 자석사에서 코일이 회전한다. 여기 봐봐. 이따 발전기 원리 얘기하겠지만 저쪽이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야. 응? 그럼 사각형 코일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사각형 코일을 여기서 이럴 때는 자석이 최대로 통과하죠? 근데 얘를 이렇게 회전해봐. 그럼 통과하는 양이 어떻게 돼? 면적이 어떻게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통과하는 양이 줄어들죠? 그럼 통과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변화가 분명히 있지? 결국 이러한 자기장 안에서 회전을 시키면은 요 안에 통과하는 자석의 변화가 생기니까 여기는 유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발전기 시험도 보고. 그래서 2번도 답이 되고 3번 코일의 직류전원까지는 안 되죠. 직류전원은 일정한 전류니까 여기까지는 안 돼. 그런데 스위치를 닫을 때 아까 문제 풀었지? 그지? 스위치 미쳐나 스위치 닫을 때 항상 전류 변화에 의한 자석 변화가 생긴다. 자, 그 다음 4번에서 직선 도선이 자기장 속에서 자기장만과 평행하게 움직일 때 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도선이 자기장과 이렇게 직각방향으로 움직여야 자석의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이런 도선이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 해서 변화 생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렸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네. 관찰되지 않는 경우. 5번 코일 두 개를 이웃해 놓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킬 때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5번도 된다. 정답은 4번. 그 다음 오른쪽에 5번을 보시면 자, 5번 문제를 봐봐. 지금 거기에 이제 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 놓고 여기는 자석의 N극을 이렇게 밀어넣어. 그러면 이때 N극을 갑작스레 팍 밀어넣으면 이 고리는 말이야. 안 돼! 하고 막아야 되겠지. 이 고리의 왼편은 무슨 극이 만들어져야 돼? 무슨 극 만들어져야 돼? 그렇죠. N극이 만들어져야겠지. 왜? 들어오지 마!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가 무슨 력 발생한다? 청력 발생한다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지가 가벼우니까 뒤로 쑥 밀리겠지.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이 N극의 자석을 밀어넣을 때 더 빠른 속도로 확 집어넣어봐. 그러면 변화가 더 크니까 안 돼! 하던 것이 안 돼! 이렇게 되겠지? 이것도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 유도되는 값도 더 크고요. 그러면 청력 자체가 어떻게 돼? 자기력 자체가 더 커지겠죠? 뒤로 더 많이 밀리겠지? 그래. 그래서 급작스러운 변화에서는 그만큼 유도값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가나다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S극으로 바꾸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N극 들어가면 N극 만들어지듯이 S극 들어가면 여기는 S극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거기 뭐 답은 기억번 S극을 고리에 넣으면 고리는 자수 끌려온다가 아니라 밀려난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니은번에서 빠르게 넣으면 움직이는 폭이 커진다. 왜? 유도가 크니까 유도되는 자기장, 자극도 더 클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력도 더 클 것이다. 더 많이 밀릴 것이다. 근데 디귿에 고리를 넣었다. 고리 안에 자석을 넣었다. 변화가 없는 거죠. 이때는 그래 디귿도 오케이.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108쪽이야. 자, 108쪽에 catch, call. 거기다 별표. 여기 칠판 좀 지우고. 자, 보면 이제 거기에 디귿전선이라고 있어. 자, 보기에 따라서는 디귿자가 뭐 비읍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는 별표 3개 칩니다. 3개? 너무 많다 야. 2개만. catch, call, 콕을 하나 더 써놔. 자, 일단 이 디귿자에서는 심화란 말이 들어있지만 이건 필수 심화예요. 필수 심화. 이거 7차 보통 이제 시작할 때 작년에 대부분 이 부분은 물리투에 따라서 안 하는데 이거
한 게 다행인 게 뭐냐면 작년에 평가원 모의고사도 이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물리 2가 되겠지만 물리 1에서 요거에 대한 전체 내용은 끝까지 집요하게 다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듣다가 거기까지 과연 문제가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잘 해놔야 돼. 일단은 여기 이렇게 디귿장 정서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구경했지? 문제를 미리 풀었지?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 지금 자기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여기서 이렇게 막대전선을 이쪽으로 속력 V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이렇게 잡아당긴다 이거죠. F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봐봐. 지금 이런 막대전선이 있는데 야, 이렇게 됐을 때는 모두 자속이 몇 개 통과해? 이 폐회로 안에. 4개죠. 여러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은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닫혀 있어야 되지.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연결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조건은 만족돼 있는 거야. 여기 전류 흐를 수 있으니까. 자, 봐봐. 이 상태에서 몇 개야? 4개지. 그리고 잡아당겨요. 몇 개? 8개. 몇 개? 12개. 몇 개? 16개. 점점 통과하는 자속이 막 점점 증가하지. 그치? 그럼 안 돼! 어떤 걸 만들어야 돼? 나오는 거. 그렇죠? 나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앙페로 오른손 잡아보면 이렇게 잡으셔야겠지. 그래서 여기는 시계 어떤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의미는 알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A라고 그러고 이 부분을 B라고 한다. 그럼 A하고 B하고 얘기를 할 때 전위를 먼저 얘기해보자. A점과 B점의 전위는 A가 더 높겠니? B가 더 높겠니? A와 B 중에서. 느낌은 있잖아. A가 높겠어? B가 높겠어? B. 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 이거죠. 이제 이걸 알면은 괜찮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했는데 저항을 통하면 전위가 높아져 낮아져? 전위가 낮아지지. 전지를 통하면 전위가 높아진다 그랬었지. 저항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것은 전위차가 있어야 흐르게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이 저항 기준 생각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럼 이쪽에 전위가 어떤 거야? 높은 거고 여기가 어떤 거야? 낮은 거죠. 그러므로 전위는 어디에 높은 거야? B가 아니라 A점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을 기준 생각하면 오케이? 자 이제 굳히기. 어떻게 생각하면 확실하냐면 봐봐라. 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는 그 기전력의 의미가 전지의 전압이라는데 왜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썼어? 그게 바로 전지의 역할을 띄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했었지.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가 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막대전선이 전지 역할로 전류를 공급했잖아 지금. 어떻게 하면서? 잡아당겨서 변화가 생긴 거지. 그쵸? 그러므로 이 전지를 우리가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전지로 생각해봐. 됐다. 위에는 무슨 극이야? 양극, 플러스극. 여기는 마이너스극. 하나의 저항 연결된 회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전지로 생각하면 확실한 구칙이죠. 전위는 어디에 높은 쪽이야? A쪽 높은 거고. 우리 공부한 대로 전위는 낮아지고 다시 높아지고. 오케이? 그래서 전위는 A쪽이 더 높다. 하나. 그 다음 이때 발생하는 그럼 유도 기전력 전압이라고 했어요.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은 뭐랑 관련되느냐? 결국 뭐였어?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속의 변화 이걸 얘기를 했지. 그래 한번 읽어보자. 빨리 델타 파이. 이게 중심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뭐랑 관련돼? 시간당 자속 변화율 이렇게 구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시간당 자속 변화율 뭐 역방의 의미 마이너스 담는다. 가문의 수 n 이렇게 얘기했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유도 전압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비례할 수 있는 물리량이 뭐냐? 자, 통과할 때 말이에요. 자속 4개 통과하는데 기존의 이 자속이 더 세다면 즉 이 자기장의 공간이 더 센 공간이라면 자속 밀도가 더 큰 공간이라면 변화가 어때요? 더 크겠지. 그래서 이 자기장 자체가 더 크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장 세기 B하고 비례합니다. 그 다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 요게 포함된 요 길이가 폭이 더 넓어봐요. 포함된 게. 그럼 그만큼 어때? 변화가 4개, 8개, 12개 하던 것이 5개, 10개, 15개 훨씬 변화가 커지겠지? 그럼 이 길이하고도 무슨 관계다? 비례. 그렇죠. 길이 L하고 비례하는 거죠. 또 이거를 움직여주는 속도를 10m/s 움직이던 것을 말도 안 되겠지만 100m/s 움직여버리면 그만큼 어때? 변화가 더 큰 거죠. 움직이는 속도 V와 무슨 관계다? 비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유도전압은 BLV라고 해요. 빨리 BLV. 사실 물리관에서 이 식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뭐 식은 외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긴 합니다. 빨리 BLV.
근데 가끔씩 말이야. 선생님, 이 식은 뭐고, 이 식은 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그 스페링에 의한 문자화된 공식의 암기에다 신경을 쓰니까 뜻은 없는 상황에서 요 문자들의 다른 점만 생각하면서 두 개라고 자꾸 분리해서 두 개로 구별하려고 그래. 이거나 사실 뜻을 알면 똑같은 얘기다. 왜? 자, 확인해봐. 자속밀도 단위가 뭐죠? 자기장 세기 자속밀도 단위? 뜻이야, 그게 바로. 웨버 퍼 미터 제곱. 제가 단위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위 자체가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속밀도 뜻이 뭐냐? 면적당 자속수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면적당 자속이야. 그 다음에 길이 요거는 알잖아. 자속. 길이의 단위가 뭐니? 미터. 그렇죠. 속도의 단위가 뭐니? 미터 퍼 세크. 오호 오라. 결국 1초당 면적이 되는 거지. 1초당 면적 변화가 나오지. 그러면 둘이 빵 뭐가 남았다? 웨버 퍼 세크. 바로 뭘 얘기라니? 자속 변화율이지. 자, 빨리 자속 변화율. 에브리바디 자속 변화율. 그렇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나 똑같은 얘기다, 사실은. 알았지? 그래서 E는 BLV. 빨리 E는 BLV. 외우려고 하지 마요. 이거 외우는 것도 아니야. 생각해봐라. 실험족끼리 모여가지고 이 막대현수를 팍 잡아서 절로 팍 그러는 거야. 얼마나 신나니? 다 같이 모여서 성공했다. 브라보! 하고 외치겠지. 브라보! 빨리 브라보! 비웃지 말고 빨리 브라보!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 브라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에브리바디 브라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게 유도기 전력인데 물리2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물리관에서는 이걸 꼭 이렇게 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브라보. 그렇죠. 얼마나 신나. 유도전압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유도전은 브라보 이게 됐는데 또 다지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의 산수를 해보자. 자기장 세기는 5태스를 합니다. 거기서 다 써있죠. 길이는 1m입니다. 속도 V는 아닌 것 같은데 길이는 1m 맞니? 2m지? 이제 한번 알려주지도 않죠. 2m고요. V는 얼마예요? 1m per sec지. 그 다음 저항값은 여기다 쓸게요. 저항은 10오hm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브라보. 자, 몇 볼트? 브라보. 몇 볼트? 10볼트. 그렇죠. 그 다음 이러고 쓰지 마. 펜 다 내려놔. 야, 설마 이걸 못해? 오늘 한번 체크해봐. 자기를 테스트해봐. 이 부분은 필기하지 말아가. 오늘 집에서 복습하면 이거 다 나와. 세상에 브라보 이거 못하는 사람 어딨니? 응? 그래도 안 되면 뭐 부모님하고 상의해보고요. 자, 그 다음 전류를 봅니다. 얘들아, 전압 있으면 전류가 다 흐르겠지. 우리의 도원결이 무슨 법칙? 그렇죠. 오음의 법칙. 하여튼 전기가 흐르는 무조건 오음의 법칙이에요. 알았죠? 그럼 I는 뭐분의 뭐니까? R분의 V니까 R분의 V니까 또 이런 거 필기해가려고 그러지. 필기하지 마. R분의 V니까 저항은 15ohm이고요. 전압은 10V잖아요. 그럼 몇 암페어야? 1A. 그렇죠. 됐나요? 유도절도 알았네. 자, 봐봐. V가 있어? I가 있어? VI? VIP. 그렇죠. VIP.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VIP. Very important 전력 P. 빨리 Very important 전력 P. 아니야. force는 아니야. 그 잘못된 용어야. 빨리 Very important 전력 P. 우리 이과인에게는 VIP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력 P는 몇 와트? 몇 와트? 10와트. 그렇죠. 그래서 저 저항체에서는 1초에 지금 10줄의 에너지가 발생한다야. 그 다음 괜히 문제에서 곤혹스럽게 해주려고요. 요 전력이란 단어 대신에 괜히 일률이라고 써도 얘기는 어떤 거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지. 됐지?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경우만 이제 고비를 넘어가면 이 얘기는 된다. 일단 요거부터. 우리가 유도 전기를 찾을 때 플레밍이 어떤 손가락질 쓴다 그랬었니? 마지막에 했잖아. 어떤 손가락질? 오른손가락 뭐 법칙도 아니에요. 무슨 손가락질? 오른손가락질. 힘을 물어볼 때는 왼손. 그 다음에 유도를 물어보면 오른손. 이거 했었지? 자, 힘은 이거였어. 유도는 이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쓸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보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한 거였지. 이거 안 써도 분명히 유도절만 구했잖아. 그치? 자, 한번 다들 들어봐. 이제 연습해봐. 자, 삐비비 하고 똥집 찔러. 그 다음 어디로 잡아당겼니?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지? 이렇게. 결국 이게 뭐에 방해되는 거야? 이 방향이 유도 전류에 방해되겠죠? 그쵸?
흔들지는 마세요.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유도 전류 방향은 위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찾아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세 가지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야, 내가 힘으로 당겼단 말이야? 힘 하면 뭐가 있어야 돼? 힘 하면 뭐예요? 가속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분명히 얘는 등속 운동을 한다? 이거 한 가지 점. 또 한 가지. 여러분, 등속 운동하면 똥개처럼 뭐가 튀어나와야 돼? R점이 얼마? 제로가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우리가 바로 전 단원에서 공부한 게 자기장의 전류관은 뭘 받는다야? 자기장의 전류관은 뭘 받는다? 받을 거 하나밖에 없어. 설마 돈 받겠냐? 뭘 받는다? 힘으로 시작한 한 글자. 뭘 받는다? 힘. 그렇죠. 힘 받는다지. 그치? 여러분, 전류가 자기장 힘 받는데 얘도 분명히 도 전류지. 유도 전류도 전류잖아. 유도 전류도 전류 아니야. 미친놈이 놈이듯이. 그지? 그러니까 유도 전류도 전류니까 이 유도 전류가 다시 자기장 안에 있으면 다시 뭘 받겠니? 다시 힘을 받겠죠? 자,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연결해서. 먼저, 이렇게 유도 전류가 일단 힘으로 잡아 당겨서 유도 전류 발생했어요. 근데 유도 전류가 발생하면서 다시는 이 안에서 뭘 받는 거야? 힘을 받는 거죠. 그쵸? 어느 쪽으로? 플레밍이 어떤 손가락질? 왼손가락질. 들어봐. 그럼 삐삐삐 한 다음에 유도 전류가 위로 오니까 이렇게 돌려봐. 어디로 힘 받니? 어디로 힘 받아? 왼쪽 힘 받지? 그렇지. 결국은 힘을 주어서 유도절을 발생했고 유도절과 다시 왼쪽으로 뭘 받아? 힘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향 찾기 위해서 오른손 들어서 삐삐삐 한 다음에 오른쪽 당겼다. 그래서 이게 유도절 발생했어. 이 유도절류가 다시 자기장 힘 받는 거죠. 삐삐삐 다시 왼손.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게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지. 자, 생각해봐. 이것 때문에 이게 생겼고 요것 때문에 요게 생겼으니까 이거랑 크기가 어떤 거야? 어떤 거야? 같은 거지. 얘 때문에 이거, 얘 때문에 이거. 그러니까 둘의 크기는 어떤 거야? 같다죠? 그러므로 R자는 얼마다? 제로다. 무슨 운동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그렇죠. 그 사연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 난데없이 유도인데 웬 힘을 묻느냐? 바로 유도 전류가 받는 전자기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요, 어차피 크기가 똑같은 땡기는 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F는 BIL 이거였죠? 전자기력, 전자기력.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요 전류는 구분해 놓는다. 그냥 전류가 아니야. 이거는 유도 전류를 얘기를 해. 그래서 결국은 자기장 세기는 5테슬라고요. 전류는 얼마야? 1A고요. 길이는 2m니까 몇 뉴턴입니다? 10뉴턴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가 10뉴턴만 땡기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전자기력을 받아서 두 힘의 크기 똑같으니까 잡아당길 때 등속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알겠죠?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 얘를 갖다가 그대로 세워서 보자 이게야. 자, 이거는 그리지 말고 생각해 볼 거리야. 여기에 막대 전선을 고리로 이렇게 연결해 놔요. 여기에 마찰을 무시시킵니다. 그러니까 연지로 딱 세우는 거야. 맞지? 그럼 이 막대 전선은 아래쪽으로 뭘 받니? 아래쪽으로 뭘 받아요? 그렇죠. 중력, 잉글 버전 뭐니? mg. 그렇죠. 물론 무슨 운동 떨어지겠어? 차이나카로 등가속도 운동으로 떨어지겠지. 그래. 그런데 왜 밑에 지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 삐삐삐 하고서 외계인의 침공에 의해서 말이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 거야. 갑자기. 응?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 형성되면서 여기는 어떤 변화가 생겼니? 분명히 떨어지면서 자속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돼? 유도 전류 발생하겠지. 저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느 쪽이 돼? 이쪽으로 이렇게 발생하겠죠. 됐나요? 그럼 이 유도 전류가 다시 자기장에서 뭘 받는다? 힘을 받겠지. 보나면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힘 받겠죠. 이렇게. 됐니? 결국 무슨 운동을 하게 된다? 나중에는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하게 되겠지. 그래. 얘는 등속으로 찍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구가 사라졌어. 응? 지구가 사라졌어. 그럼 지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니? 지구를 지키는 지구용사 선가드가 나타나야 되겠지. 그러나 뭔 얘기하고 있는 지금? 문화가 노출됐네. 잘 미안하다. 결국 지구가 사라지면 뭐가 없어져요? 중력이 사라지죠? 이게 사라지죠? 그렇죠? 예. 야, 사라지면 결국은 요 유도 전류의 세계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왜? 이 힘이 딱 사라지면
결국은 요 순간적인 요 힘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떨어지면서 줄어드는 경우이 바로 나타나겠죠. 바로 속력이 줄어들게 되지. 그럼 속력이 줄어들면 자속의 변화율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자속의 변화율이 작아지면 유도절색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힘도 없는 거지. 결국 나중에는 속도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어? 멈춘다.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가를 나오는 게 여기까지 나왔어 작년에. 이 그림이 아니라 지구용사성가들은 안 나오고요. 이렇게 당기다가 탁 놨다 이거야. 그럼 당기다 탁 놓으면은 다시 힘이 없어지니까 자속 변화가 어떻게 돼 이제? 작아지겠지. 자속 변화 작아지면 유도를 세게 써지잖아, 그죠? 작아지겠지. 그러면서 결국은 힘도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 멈추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 밑에 써놓으세요. 당기던 힘을 놓으면 점점점 당기던 힘을 놓으면 점점점 당기던 힘을 놓으면 점점점 왜 그렇게 필기를 해놓냐면 만약에 이게 우리 공부하는 버릇 고쳐야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다 필기를 할 때 당기던 힘을 놓으면 멈춘다 이렇게 써가면 나중에 복습할 때 그것만 외워요. 중요한 건 그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 했었지. 그래서 점점점을 그 집에 생각하라 얘기야. 자, 같이 논리 반복해봐. 당기던 힘을 놓으면 일단은 요 힘 때문에 속력이 어떻게 돼? 줄어든 거지. 물론 순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힘을 딱 없어지면 동시에 요 힘 때문에 속력이 이제 팍 줄어든단 말이야. 속력이 팍 줄으면서 결국 자속 변화가 어떻게 돼? 작아지지. 유도절색이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힘도 없는 거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멈춘다. 속력 감소하면서 제로가 되겠지. 다시 대답해봐. 당기던 힘 놓으면 그 다음 무슨 생각부터 해야 되는 거야? 요 힘 때문에 뭐? 속력 감소. 그러면 속력이 줄어들면 뭐가 또 감소하는 거야? 자속 변화율이 작아지지. 그 다음의 관리는 뭐야? 그 다음 논리는? 유도전류가 작아지지. 없어지지 점점. 힘도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멈춘다. 또 그거 다 받아 쓰고 있네. 안 돼. 야,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이거를 다 쓰고 있어. 야, 이거를.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니까. 기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치? 기자성 버리시고, 저는 지금 대통령 연도 기자회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걸 일일이 다 써가고 있니? 놀라지 말고. 니 죄를 알겠지? 그럼! 오늘 재수 오무튼 가노.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니까, 항상. 막 다 써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말이야. 제가 강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저도 그렇게 큰 사람이지만, 참 생각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고정되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일방적인 수업을 듣고 일방적인 공부법이었던 거야. 자기는 안 그런다 하지만 막 깨알지 막 다 적어요. 막 숨스러니까 적어가. 이게 봐. 점 찍고 숨스러 적어놨네요. 그러니까 집에서 복습할 때는 그것만 딱 보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공부할 때는 생각하고 한번 논리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게 정확하고 오래 간다는 거야. 알겠니? 바로바로 단편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왜 손을 가리고 있니? 어디 보자. 봐봐. 그렇죠. 아이, 뭘 내가 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데 취미가 있는 사람인 걸 어떡하겠니? 안 되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 써온 사람 다 지우세요. 뭐야. 응? 다 지워. 그렇게 하지 마. 자, 그래서 디귿장 연선 됐다. 자, 이제 오른쪽 넘어간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전자유도의 이용 파트가 있는데요. 자, 변압기가 있죠? 자, 변압기를 봅니다. 자, 변압기 문제에서 일단 전자유도를 공부를 했으면 이제 이 전자유도는 어느 파트에 이용되는 역시 실생활 소재 여러 가지를 다 본다 얘기야. 있는 거 없는 거. 먼저 변압기가 있어. 자, 변압기는 일명 우리 집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서 뭐라 그래? 뭐 트랜스예요? 도란스. 자, 빨리 도란스. 쓰던 대로 도란스. 자, 그래서 변압기는 바로 전압을 바꿔주는 거다. 그럼 어떤 원리를 위해서 전압을 바꾸느냐? 자, 이런 철심이 있어. 이런 철심이 있는데요. 입체적 아트, 저거야. 오케바리. 명암의 아트 표현까지. 됐네요. 자, 이런 상황에다가, 뭐 그리기만 뭐라 그래, 자. 코일을 감아놨어. 여기도 이렇게 코일이 감겨졌어. 이렇게. 지금 여기를 1차 코일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2차 코일이라고 하자. 그럼 일단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발생해야 돼? 자기장 발생해야 되겠지? 그래. 이렇게 자기장 발생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자기장 발생하는데 이 철심이 왜 있냐면 자속을 여기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자속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자기장이 여기까지 영향을 준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전류가 일정하면 여기에서 전달되는 자속의 수도 어때? 일정하게 정해져 있겠죠? 그죠? 이때 유도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여기 유도가 되려면 뭐의 변화가 있어야 돼 일단? 자속 변화 있어야 되겠지. 근데 자속 변화 생기려면 원천적으로 뭐의 변화가 있어야 돼? 전류 변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류 변화 델타 I 이겁니다. 반드시 전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래야 자속의 변화가 생기지. 그래야 자속의 변화가 영향을 주면서 여기서 뭐가 된다? 유도가 일어난다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므로 전압을 바꿔주는 것은 미리 얘기하겠지만 직류에서는 좀 힘들다. 왜? 직류 전류는 일정한 전류고 교류는 수시로 크기와 방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교류 전기는 이렇게 전압을 바꿔주기가 쉽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승합도 있고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다음. 그럼 여기서 이제 100V예요, 이게. 숫자 쉽게 100V라고 하자. 얘를 만약에 200V 높이고 싶다. 그럼 200V로 높인다. 전압, 유도되는 전압을 2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도시키는 전압을 2배로 한다. 우리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라는 것은 뭐라는 걸 했었어? 가문에서 넘버하고 비례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V를 200V 높이고 싶으면 여기를 50회 감았다. 그럼 여기 몇 회 감아야 돼? 그렇지. 100회 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은 횟수를 몇 배로 주면 돼?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문 횟수 넘버 1, 넘버 2 가문 횟수의 비가 바로 뭐의 비다? 전압의 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 변압기 갖다 쓰는데 들어온 게 100인데 나오는 에너지가 30이야. 70 어디로 가는 거야? 또 변압기가 있는데 들어온 게 100이야. 나오는 게 150이야. 그 변압기니? 그건 G.O.D. 가드 신이지. 에너지 창조했지. 결국 자연계 원리란 것은 항상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보존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손실량까지 포함시켜서 보존이 돼야 되겠지. 그러므로 여기에 이렇게 입력되는 전력과 이쪽으로 출력되는 전력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 그래서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은 항상 같아야 한다. 그러면 봐봐. 만약에 이쪽 왼쪽이 입력 전력이 2000W다라는 것이야. 그럼 여기도 이제 그대로 2000W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만약에 100V였어. 2000W야. 몇 암페어라는 거야 이 상황은? 10A라는 거죠. 그렇죠. 요 1차 전류는 10A야. 그렇죠. 집중하고 있군요. 좋아요. 테스트 결과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2차 W야. 200V야. 이 건 빨리 있고 2차 전류는 몇 암페어라는 거야? 10A.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전압 2배 높였더니 전류는 반만 됐지. 왜? 입력 전력, 출력 전력 같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전압의 비와 전류의 비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유는 뭐야? 거기다 메모해놔. 이유는 바로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이 같아야 하는 이다. 에너지 보존의 원리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변압기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발전기를 봅시다. 자, 발전기는 우리가 좀 말로 좀 해도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 여기 지금 현재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사각형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저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 코일이 뚫려 있는 거다. 지금 자속이 지나가는 게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인다고 해주라. 자,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이지? 그렇죠? 그 정도 잘하네. 좋아요. 보이죠? 그렇죠? 자속이 들어가는 게 보이니 안 보이니? 보인다고 해줄래? 자, 보이죠? 그럼 지금 현재 최대 자속이 지나가는 순간이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점점 이렇게 돌려볼게. 통과하는 자속의 양은 증가하니 줄어드니? 감소하고 있죠? 줄어들죠? 그래서 통과하는 자속이 점점 감소해. 안 돼! 외마디 비명 외치고 어떤 거 만들어야 돼? 더 들어가!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죠?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유도절로 발생하는 거다. 시계 방향.
잘 기억해도 아니 내가 써놔야겠다. 자, 이렇게 C 유도전류 다시.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면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가 생겨. 그래서 유도전류는 어느 쪽이라 했어?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다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될 때, 자 통과하는 자속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많아지고 있지. 그럼 이게 막 많아지지. 안 돼! 외마디 외치고 어느 쪽 만들어야 돼? 나오는 거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잡죠. 그럼 무슨 방향이 이거는? 반시계. 그렇죠. 이제는 반시계다 이거지. 결국 뭐야? 이러한 N극과 S극 자기장 사이에다가 이런 코일을 놔두고 이렇게 해도 돼. 불러봐.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무슨 방향? 반시계. 그 다음 또 무슨 방향? 시계. 즉 계속 돌리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 수력발전 생각해봐요. 물이 오픈됐습니다.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떨어진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뜻이 뭐였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 바닥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런 회전 코일을 바로 어떻게 자기장 안에서 돌린다는 얘기죠. 그 숫자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돌리니까 전기가 흘렀다 반다 하겠지. 그치? 우리나라 교류 주파수 몇 Hz라 그래요? 60Hz. 즉 이게 돌아가면서 1초에 몇 번 바뀌는 거야? 60번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이게 바로 이제 교류 발전의 기본 원리다. 자, 그래서 일단 발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 자전거의 전조등. 헤드라이트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자전 헤드라이트 불 들어올 때 말이야. 스위치 온 하면 불 들어오니? 그거 아니지. 어떻게 불 들어오는 거야? 페달을 막 돌려야 되겠지. 페달을 돌리면 불이 막 밝아지죠. 그러다 멈추면 꺼지고 다시 막 밝으면 불이 켜지겠지. 그쵸? 하르모니. 페달을 이 돌리는 행위가 바로 뒷바퀴 돌아가면서 바로 이런 발전기에 들어가서 자석이 움직인다 이거죠. 그럼 코일에서 자석이 움직이니까 뭐가 발생했어? 코일에서 유도전류 발생하겠지. 그 발전된 유도전류를 가지고서 불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거기에? 전기기타 봅시다. 이 전기기타는 한번 문제 나왔던 건데, 자 봐, 이런 쇠줄이 있어요. 이게 자석이야. 이 자석에 쇠가 있는데 여러분 쇠가 자석 근처에 있으면 자화된다 그러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자화가 되는 상태야. 그 다음에 자석 주변에는 코일을 감아놓습니다. 이때 쇠줄을 딱 튕겨요. 얘가 튕기면서 빠르르 움직이겠지. 그치? 마치 자석을 공간에서 들고 이렇게 흔들면은 그 주변은 자기장의 변화가 분명히 만들어지지.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막 흔들면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요 쇠줄이 자화된 상태에서 자석 흉내내고 있는 거야. 자화된 상태 움직이면서 주변에 뭐의 변화가 생겨요? 자석의 변화가 생겼지. 그럼 이 자석의 변화를 누가 흡수하는 거야? 이 코일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자석의 변화는 속에 코일이 있으니까 코일에는 뭐가 흐르게 된다? 유도전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바로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전자력 파트에서 공부한 소리가 나는 그거 기구가 뭐가 있어요? 스피커 원리 설명했었지. 여기서 발생한 전기 신호가 바로 그냥 못 가고 이제 앰프를 거쳐서 증폭된 신호에 의해서 스피커로 가면은 전자력 원리의 소리가 난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자, 이것도 이제 전자 유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금속 탐지기라고 있죠? 자, 동물처럼 그 제목 자체에다가 그림에서. 자, 금속 탐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 공항 같은 데 통과할 때 몸에다 찡 대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면 볼 수 있나? 그 서점 같은 데 가면 거기도 있지 않나요? 서점에도 책 괜히 들고 나가면 걸리죠. 그 다음에 또 뭐 땅속에 있는 뭐 지뢰라든가 폭탄 찾아낼 때. 자, 제가 금속 탐지기의 원리를 보는데,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아, 그리고 어디서 봤냐면요. 찜질방에도 그 원리가 있어요. 찜질방에 가면은 그 옷 1,000원인가 2,000원 두고 빌려주는 거 있죠? 그 들고 나가는 아줌마들이 있지. 그지? 그래가지고 그 나갈 때 그냥 들고 나면 삐 소리 나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좀 옷이 좋다 싶으면 걸레 같은 옷은 뭐 그런 거 안 달아놓고 좀 좋다 싶으면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뒤에 딱 봐봐. 뭐 꼬매져 있어요. 딱딱한 게 있습니다. 바로 금속 들어있어. 그 들고 들어가면 이제 걸리는 거죠. 금속 탐지기에서 걸리는 거야. 그래서 그 원리야 이거 자체가. 포기해. 그래서 물론 그 띄어내면 돼 그거. 그러면 이게 현재 코일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일단 이렇게 2개를 그려놓을게. 이걸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하는데 1차 코일에 이렇게 변하는 전류 걸러요. 그럼 1차 코일에 변하는 전류 흐르면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니 이제? 자석의 변화가 만들어지겠지. 이 자석이 변하는 공간 속에 쇠붙이가 들어온다 이거야. 그럼 쇠붙이 자체가 자석 변화에 의해서 여기 안에도 역시 쇠붙이 도체니까 유도전류가 발생하겠죠. 쇠붙이 안에서. 그럼 쇠붙이에 의한 유도전류에 의해서 또 스스로 뭘 만들어? 또 자석의 변화를 만드는 거야. 전류는 주변에 자기장 발생하니까. 이 자석 변화 속에 몇 차 코일이 들어가 있는 거야?
2차 코일이 들어가 있겠지. 그럼 2차 코일은 이제 어떻게 된다?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순서는 1차 코일의 전류 변화, 그 다음에 1차 코일의 자석의 변화, 그 속에 쇠붙이가 들어오면 유도 전류 발생. 이제 쇠붙이에 의한 유도 전류 주변에 자기장 발생, 그것은 자속 변화. 변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차 코일의 유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은 전기소식이 가서 삐삐 소리 난다 이거지. 요 자체가. 이 두 코일이 하나의 기계 안에 들어있다 이거야. 근데 이 두 코일은 반드시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꺾어놔야 돼요. 90도로. 직각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1차 코일의 전류 변화가 있어봐. 그럼 1차 코일의 전류 변화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바로 어디에 연결돼? 2차 코일에 직접 영향을 줘버리지. 그럼 2차 코일이 직접 자기장 변화를 받으니까 직접 유도절 발생하겠지. 스위치 온 하는 순간 바로 뭐니? 삐삐삐 거리는 거지. 이게 금속 탐지기니 삐삐지. 그래서 둘은 반드시 어떻게 해놔야 돼?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꺾어놔야 된다. 그래야 여기서의 자기장 변화가 여기는 직접 영향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형 코일이 이렇게 됐다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놓으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발생할 것인데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서 같은 평행하게 고리가 있으면 코일이 있으면 그땐 자기장 영향을 직접 줄 수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반드시 요거 순서를 밟아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써놓습니다. 2차 코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림 보면 직각으로 표현되어 있죠? 2차 코일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버스 카드, 마그네틱 카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마그네틱 카드라는 건 뭐냐면 자기적 신호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야. 이렇게. 수많은 순열 조합에 의한 신호겠죠? 이렇게. 여기서 신호 하나만 바뀌더라도, 자기 신호 하나만 바뀌어도 순열 조합에서 완전히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어. 이때 요 위에 이렇게 철심이 있고요. 철심에다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습니다. 이 감아놓은 코일을 여기서 움직여만 줘도 되지. 왜? 움직이면서 그때 그 공간에 자기장이 다 다르지. 그럼 이 코일을 갖다 위에서 찡하고 움직이면 분명히 자기장의 변화가 코일에 계속 입력되겠지. 코일에 뭐가 발생해 또? 유도절을 발생해서 전기신호로 나간다 이거죠. 알겠죠? 자, 이런 마그네틱 카드도 마찬가지 전자유도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 전화기에서 이 말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크 원리도 비슷하니까 함께 보자.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이렇게 회로가 있고요. 회로가 있고 그 다음 여기 지금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어. 감기에서 전지 있고요. 여기에 탄소알갱이가 들어있다 이거죠. 야, 탄소알갱이는 도체니 부도체니? 이거는 도체야. 전류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저런 여기 있고 여기 2차 코일 옆에다 갖다 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고 이제 음파를 때린다 이거지. 말하는 부분에서. 그럼 말하면서 진동망을 팍 때리니까 따다다다다 때리니까 소학 안에 이 속 안에 탄소알갱이에 뭐의 변화가 생겨요? 밀도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럼 이러한 밀도 변화가 바로 뭐의 변화가 돼? 이 회로 안에서의. 그렇지. 저항의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러한 음파에 의해서 밀도 변화, 저항 변화. 결국은 이 1차 코일로는 뭐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전류의 변화가 만들어지지. 그럼 변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뭐가 발생해? 자기장 발생하는데 그냥 전류였다면 일정의 자기장이 연결되니까 아무런 의미 없다가 이렇게 전류가 변하면 이게 변하는 자석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변하는 자석이 영향을 주면서 역시 여기 뭐가 흐른다?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역시 뭐다? 전기신호로 간다 이런 얘기야. 즉 이것도 전자기 유도에 의한 것이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자기 유도를 여기저기 다 봤다. 여러 파트에 이용된다는 거. 자, 확인했고 뒷장으로 이제 넘기시면 마무리합시다. 아까 얼핏 봤는데 100쪽에 1번 틀린 사람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시간당 자속 변화니까 0.1초분의 10의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뭔가 좀 머리가 좀 안 좋았을 때 아팠을 때 그때 풀었나 봐. 그 다음 자, 나머지 이상 없고요. 뒷장 112쪽을 봅니다. 112쪽에 1번 체크해줬었죠. 그죠? 자, 마무리한다는 전자유도 1번 체크했지? 1번 봐봐라. 두 번째 줄에 일정한 속도 대기대기대 어느나 쳐. 자, 일정한 속도. 자, 똥개치는 뭐가 나와야 돼? 함량 알점 얼마? 0. 그렇지. 누가 뭐래도 그거겠지. 자, 그래서 디귿번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 알점의 방향은 무슨 소리야? 없다. 디귿번 나가리. 그 다음 야, 실험 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나오는 걸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쫙 잡아보니까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유도절로 발생하겠죠? 됐나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았고요. 나 같은 경우는 자석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나는 자석 변화 없으니까 유도절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 2번. 이거는 별 2개. 자, 봐라. 자, 여기 이제 원통형 나무가 있어.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다 코 이렇게 감아놨어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A, 검유계. 그 다음, B. 이 상태에서, 위에서 이 자석을 떨어뜨린다 이거지. 이런 자석을. 자, 일단 떨어뜨리기가 자연학화 시키는 거야, 처음에는. 그럼 무슨 가스도에서 떨어지겠어? 중력가스 G에서 떨어지겠지? 그래, 얘가 이만큼 떨어졌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이거는 미리 한번 문제 나왔었잖아, 그지? 이 N극이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수능기출 문제는 반복돼. 접근하니까 요 위엔 들어오지 마! 무슨 극 돼야 돼? N극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N극이 되려 하고, 자, 이렇게 잡으니까 유도전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면서 결국 A에서 GB 이렇게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답은 쉽게 기억번 나옵니다. 자, 기억번을 보면 유도전류는 A 검육의 B. 오케이, 맞았고. 2번.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디기디기디 넣어봐.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러니까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자석에 무슨 역을 줘 지금 서로 간에? 들어오지 마! 청력으로 막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운동방에서 위쪽이니까 반대다 그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번은 같다가 아니라 반대방이다. 위쪽이다. 자, 그 다음 디귿번. 야, 디귿번 보기 전에 이거 봐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일 처음 만나가지고 역학하면서 무슨 역학헌장 1조, 2조, 3조 이런 거 했었지? 그지? 그러면 첫 시간에 장황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그때 빗방울이 떨어진 얘기 기억나니 안 나니? 기억나죠? 빗방울의 종단 속도.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거는 힘에 관한 모든 종합적인 얘기가 들어있는 거야. 역학에 관한, 운동에 관한. 얘가 M자리가 아르바닌이 뭐였어 그때? 중력, Mg였지. 그럼 중력만 받고 떨어진다면 얘는 무슨 운동으로 떨어진다? 등가속도 운동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또한 이때 중력만 힘을 받는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랬었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중력 이외에 다른 힘이 작용할 때 보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력과 비보존력, 이게 5단원 얘기할 때 공부했었지. 1과의 단원에서. 그러니까 중력만 했다면 분명히 역학 보존 떨어지는데, 자,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뭘 받게 돼 이제 점점? 저항력 커지게 되는 거지. 저항력 커지면서 알짜리가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가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무슨 으로 떨어진다 그랬어? 등속도로 떨어진다 그랬었죠. 그죠? 이거는 중력가스도 G로서 이렇게 자연학화 떨어지는 거고요. 오케이? 자, 이때는 역학에너지 보존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야. 이때는. 역학에너지 보존 안 된다 그랬었죠. 자, 여러분 이 얘기랑 저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봐봐. 얘 떨어질 때 처음에는 중력 G였을 것이야. 그런데 떨어지면서 자기력이라는 비보존력, 외력이 작용하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겠어 안 되겠어? 보존 안 되는 거죠. 일과 에너지 복습합니다. 어떤 물체 떨어져요? 누가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강조했는데 안 나오면 안 되지. 이거 누가 일을 하는 거야? 무슨 력 일을 하는 거야 이거? 중력 일을 하지. 동력은 뭐라 그랬어? 위치 에너지 감소량.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전에 복습하는 거다. 자, 누가 일을 하는 거야? 중력 일을 하는 거야? 동력 뭐라고? 위치 감소량. 이때 중력만 있다면 다른 힘 없다면 그 위치의 감소량이 그대로 뭐가 된다 그랬어? 운동 증가량이 된다 그랬었지. 근데 다른 힘이 있으면 운동의 증가가 모자라게 되지. 그만큼 손실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없으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 감소량은 운동의 증가량이다. 이렇게 될 것이야. 하지만 중력이란 힘 외에 이걸 중력이라 쓰자. 이런 중력이란 힘 외에 이제 반대방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거죠. 이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 다음 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야, 여기 있을 때보다 점점 가까우면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는 어떻게 돼? 커지지.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 여기보다 여기가 분명히 빨라. 떨어지고 있으니까 빨라진다는 얘기는 자속 변화가 커져가고. 응? 큰 거잖아. 속도 빠르다는 얘기는 자속 변화 큰 거지.
그럼 그만큼 요 유도되는 값도 크겠지. 막는 힘도 커지는 거지. 즉 접근할수록 자기력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니? 커지는 거지. 그렇죠. 역학 보존 안 되겠지. 자,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 이제 문제 보자. 자석이 H만큼 떨어졌을 때 자석의 운동의 증가량은 MGH보다 크다. 미쳤지? 운동의 증가량은 MGH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이걸 봐도 알 수 있듯이 작년에 물리 1이든 2든 얼마나 쉬웠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게 같은 문제라도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정답률과 오답률의 차이는 바뀌는 거야. 뭐냐면 이 문제를 볼 때 역학을 보존 안 돼. 그래서 크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아무 공부 별로 안 한 사람 무슨 소리야?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지. 같다. 그래서 오케이, 맞았다 이렇게 되겠지. 응? 그러니까 같다. 그리고 잘못 생각해서 맞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오답자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뭐 같다 이렇게 놔야 될 거야. 그러면 동그라미 많이 들어가죠. 하지만 분명히 여기서 역학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분명히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중에는 얘가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결국은 등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작년에 수능에 평가 모의고사 나온 것 중에 하나 또 뭐냐면 이거예요. 기다란 원통이야. 기다란 원통에다 떨어뜨린 거예요. 결국 그래프 올라라. 무슨 운동? 무슨 운동 나중에? 등속도 운동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자, 또 통이 있는데 하나는 플라스틱 통이야. 하나는 금속 통이야. 그럼 여기서는 무슨 운동 떨어져 그냥? 등가스도 떨어지겠지. 여기서는 가스도가 어떻게 됐니? 감소하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알겠죠? 여기는 코일이 안 감겨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금속 통이니까 코일 안 감겨 있다 생각하지 말고 이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코일로 봐. 너무 많이 감아서 통이 돼 있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로 보면 이게 코일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2번은 별 2개 쳐. 이렇게 전자유도에서도 역학과의 통합은 분명히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번 변화기 공부했으니까 이제 직접 풀고요. 별표 치고. 자, 그래서 쭉 넘겨봐 이제 116쪽에 6번 별표. 이제 직접 풀어봐. 7번 별표. 다음 8번 별표. 자기부상열차의 원리가 뭐냐? 그림 보면서 확인해봐. 9번 별표. 발전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동기하고 발전 그림 똑같죠?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 자석사에다 코일 집어넣잖아. 회전 코일. 근데 전동기하고 발전기하고 대표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전동기는 전기를 흘려주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지. 전자기력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전원장치에 있어야 될 것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했을 때 정류제 플러스 마이너스에 공급되는 거 있잖아. 하지만 발전기는 전원장치에 있으면 안 되지. 발전기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전원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 되겠지. 그죠? 뭐 그런 차이가 있어. 자, 됐고. 뒷자 한번 버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시 바라고. 꼭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고 있나요? 이 교재에서? 유익한 자료죠? 꼭 읽어보세요. 자, 잠 쉬었다가 이제 파동 여기 들어가겠습니다.